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편안한 세상을 꿈꾸는 멍냥 프렌들리입니다.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 문구는 사실 보호소에 있는 수많은 강아지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의 메시지예요. 저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거든요. 길거리를 떠돌거나 주인의 손에 버려진 강아지들이 다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그만큼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그 말의 이면에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 현실도 함께 숨어 있어요. 입양은 무조건 좋은 일. 사지 않고 입양한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만 받아들이기엔 그 뒤에 따르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보호소에서 입양한 강아지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혼자 두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사실 반려견을 오래 키워본 사람도 보호소 출신 아이를 처음 맞이하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평소처럼 예쁘게 쓰다듬었는데 갑자기 으르렁거리거나 멀쩡하다가 갑자기 소파 밑으로 숨어버리기도 해요. 그럴 때 보호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건 보호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호소에서 입양한 반려견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좋은 일 그 이상으로 정말 큰 인내심과 준비가 필요한 일이에요. 예쁜 새끼 강아지를 펫샵에서 데려올 때는 처음부터 함께 성장하며 교감해 갈 수 있지만 보호소 아이는 그 반대예요. 이미 세상을 조심스럽게 보는 시선과 경계심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입양을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다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또 다른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입양이라는 건 결국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무게가 따르죠.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보호소에서 바로 입양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도 보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소 강아지들은 단순히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라 그 안에 각자의 사연과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별의 상처를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애정 표현보다 먼저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출근 전 울면서 짖는 아이를 보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단순히 짖음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환경에 대한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양을 결심하기 전에 임시보호부터 해보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임시보호를 하면 내가 이 아이의 성격과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내 삶의 패턴이 이 아이와 잘 맞는지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무조건 입양해서 잘해보자 보다 잠깐의 임시보호를 통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체크하는 게 서로를 위해 훨씬 건강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겐 묵직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세상이 자꾸 입양이 옳은 선택이다라고 말하면 마치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입양이 옳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입양이 먼저가 아니라 준비가 먼저여야 해요. 실제로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입양한 뒤 후회했다는 분들의 이야기 생각보다 많아요. 처음엔 진심이었죠. 불쌍한 아이에게 따뜻한 집을 주고 싶었고 내가 그 아이의 전부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와요. 가장 흔한 건 분리불안. 보호소에서 외로움에 지친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에게 매달리듯 의지하게 돼요. 사람이 잠깐 화장실이라도 가면 울부짖고 때로는 자해까지 하기도 해요. 또 다른 문제는 공격성이에요. 과거에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스킨십조차 두려워하고 갑자기 다가가는 손에 물거나 소리에 과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단순한 훈육이나 사랑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 노력, 감정적인 여유까지 요구돼요. 그런 상황을 처음 겪는 보호자분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강아지가 이상한 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혼란스럽고 막막해지죠. 그러다 결국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판단 끝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아이는 또 버려졌다는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 다음 입양은 더 어려워지고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돼요. 이게 바로 단순히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보호소 입양의 현실이에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면 충동적인 선택은 절대 피해야 하고 마음보다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입양은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은 책임감과 현실적인 준비 위에 있어야 진짜 행복한 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나는 과연 보호소 입양에 적합한 사람일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과 감정적인 여유가 있는가예요. 강아지는 단순히 케어만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특히 상처 입은 아이들은 한두 달로는 회복이 안 돼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는 생활 환경. 혹시 혼자 사는 분이거나 주거지가 반려동물 금지인 곳이라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쉬워요. 또 이웃과의 마찰도 종종 있어요. 짖음, 울음, 털 날림, 냄새. 한 마리와의 일상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재정적인 준비. 보호소 입양은 무료거나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치료비, 사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행동 교정. 의외로 돈이 꽤 많이 들어요. 만약 아이가 심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면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입양 전 미리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준비도 꼭 필요해요. 강아지는 우리가 예상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이해와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고 가까이 오지 않거나 자꾸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상처받지 않고 이 아이는 그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입양은 사랑의 시작이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건 책임감이에요. 혹시 보호소 입양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런 기준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나 지금 괜찮다, 준비됐다 싶을 때 그때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 아이의 지난 시간을 껴안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입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이 주제는 보호소 입양이라는 아름다운 행동에 현실이라는 빛을 비춰보는 이야기였어요. 좋은 마음이 상처로 바뀌지 않도록 모두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진심 담아서 준비해볼게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해지는 공간 멍냥 프렌들리였습니다.